네, 그러면 저희가 방금 미사 했고 미사 안 하신 분도 있으신지 모르지만 그냥 잠시 주의 기도로 하고 마침 기도는 성모님으로 할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저도 수녀원에서 매일 수녀님들하고만 미사 드리다가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미사하고 신부님이 너무 정성스럽게 미사를 해주셔서 참 이렇게 깊게 수렴이 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강의할 주제는 이제 동양과 서양의 만남이에요. 동양의 절대 자유를 추구했던 장자. 예. 그 다음에 아시시의 프란치스코는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의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천주교인이든 뭐 불교 신자든 뭐 그 유럽 저기에서는 유럽의 수호 성인이 아시시 성인이에요. 그리고 생태계의 수호 성인, 자연의 수호 성인이 또 프란치스코 성인이시고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예수의 회원임에도 불구하고 프란치스코의 본명을 따셨어요. 교황이 되셨을 때. 예, 그 이유는 프란치스코 성인께서 오늘날 우리 시대에 해주시는 말씀에 너무 울림이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감동이 크기 때문에. 예, 그리고 장자도 사실은 프란치스코하고 굉장히 시대적인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되게 비슷한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두 분이 오늘날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는 코로나 감염 시대 그 원인과 그 근본적인 대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왜 심층 생태학이라고 그러냐면은 그냥 뭐 차 타고 다니지 마라, 쓰레기 덜 버리자,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말을 하지 않는데 이 세상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깊게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스스로 그런 일들을 하게끔, 선택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지 말자, 뭐 하지 말자, 뭐 하지 말 이런 얘기를 안 하세요. 이 세상이 어떻게 운용되는지 이런 것을 아주 근본적으로 보여주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이렇게 방향을 제시를 해주고 계시죠. 그래서 동서양의 심층 생태학의 만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4번의 강의가 있을 건데 첫 번째, 우리 피부로 느끼는 것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죠. 코로나 감염병 시대에 우리의 성찰. 도대체 코로나 감염병은 왜 일어나게 됐는지. 두 번째, 그 장자에게서 배우는 그 지혜, 이 시대. 저는 생태적 감수성과 지혜라고 말을 붙였습니다. 저기 글씨가 틀렸네요. 어떡하나. 그 다음에 세 번째, 프란치스코의 생태적 감수성과 지혜. 그리고 우리가 오늘날은 그리스도인인데 보다 더 생태적인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렇게 4개의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만나게 됐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코로나 감염병 시대에 우리의 성찰에 대해서 사회적이고 인류학적이고 인간학적이고 환경적이고 그런 어떤 모든 문제에 대해서, 재반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불편한 진실이에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 감염병 시대에 가뜩이나 우울하고 여러 가지로 뭐 편치 않고 고통스러운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왜 또 이런 얘기까지 해갖고 내 마음을 심각하게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사상연구소의 임원들이잖아요. 그리스도 사상연구소는 뭐 하는 데입니까? 그렇죠?
한국 사회에 그리스도의 사상을 뿌리내리게 하는 그런 연구소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거를 지원해주는 분들이기 때문에 개인의 일상의 고통을 넘어서 이 시대의 고통, 더 크게 나와서는 인류의 고통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좀 넓은 마음을 품어야 되지 않을까. 미사 후에 신부님께서 읽어주신 프란치스코 교종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형제들에게 그 내용 있잖아요. 그게 바로 제가 할 강의 내용이에요. 이 세상은 모두가 연결되어 있다. 옆에 사람이 불행하면 나도 편치 않다. 그러니까 이 세상 생태계라는 게 뭐예요?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도 본인도 정말 그 찬미받으소서 여러분들 아시죠? 그 유명한 거기에서는 그 이 지상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다루시고 요번에 마지막으로 나온 그 문서에서 모든 형제들에게서는 이 세상의 위기를 우리는 어차피 한 배를 탄 사람들이에요. 모든 인류는 흑인이건 백인이건 뭐 황인종이건 한 배를 탄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야 되는가 세상에 호소하고 계십니다. 함께 가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그 주제가 여기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코로나 감염 시대에 우리는 뭘 성찰하는가? 일단은 너무나 불편하고 우울해요. 그렇죠? 사람도 못 만나고 뭐 또 집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집안일도 너무 많아진 것 같고 그런 어떤 이제 스트레스들이 많이 받고 또 경제적으로 뭐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제가 주변에서 노인들 보면 밖에를 못 나가시니까 더 허약해지시는 것 같더라고요. 다리에 힘이 없어지고. 그래서 이제 이런 피부로 우리의 이런 문제들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그러면 그 문제의 원인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1번에 대해서 그 문제의 원인은 현대 문명의 복합적인 상황과 그 상황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어떤 메시지가 있어요. 그 원인을 살펴보고 이제 그 원인이 무엇인가 결국은 생태계의 위기라는 거. 생태계의 위기는 저 먼 나라의 얘기가 아니고 나와 내 가족의 생명과 안위와 직결되는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이미 경험을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 대안으로 어떻게 하는가 사람과 자연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지속 가능한 공존 방법을 찾아야 돼요. 지금 한 배에 탔다는 말은 지속 가능한 공존 방법을 찾아가는 거. 왜냐하면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장자와 프란치스코는 이러한 상황에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는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의 위기는 그 현대 문명의 복합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들이 원인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감염병이 제시한 문제들을 보면 일상의 우울함과 고통은 정신적인 고통도 있고 물질적인 고통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심리적인 고통도 있고 여러 가지 고통을 겪고 있고 사실 저도 체감을 했습니다. 거의 1년이 지나면서 이제 일상처럼 돼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코로나 감염병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모든 답이 어디에 있냐면은 교황님의 회칙 찬미받으소서. 그 다음에 모든 형제들에게 여기에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회적 거리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리스도인의 이해는 이제 차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보다시피 전례와 성사를 참여를 못 하잖아요. 저희도 물론 마찬가지였어요. 이런 어떤 직접적인 문제. 그 다음에 디지털 시대의 교회들이 이제 서로 대면에서 만나지 못하니까 원래 이 디지털 문화는 우리 세상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고 예견하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사람이 만나서 대면하고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연결될 것이라는 그런 어떤 과정이 있는데 코로나 감염 시대가 오면서 이 천천히 가고 있었던 게 완전히 갑자기 된 거예요. 갑자기 빨리 움직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뭐 화상회의를 하고 줌으로 모임을 하고 이러는데 그게 1년이 지나니까 좀 일상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앞으로 코로나가 풀려도 아마 사람들은 줌 회의를 할 거예요. 화상 회의를. 왜냐하면 저기 미국에 있는 사람하고도 같이 그 화상 채팅하면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 시간이 안 돼. 그럼 밤에.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일상이 코로나 상황이 완화된다고 할지라도 또 이런 것들은 계속 될 거라는 거. 그다음 여러분들도 화상 회의 같은 거 안 해보셨어요? 임원 여러분께서 그런 거 한번 해보셔도 어떤 새로운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봉쇄 상황에서 어떻게 그러면은 우리가 그리스도교 신자로서 복음 선포와 또 복음의 말씀을 듣는가, 이 세상에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이제 이건 개신교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켰는데 공중보건의 문제와 종교의 자유, 집회의 자유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하느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실 거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기도만 하면 된다. 이렇게 할 것인가, 아니면 천주교회처럼 이런 어떤 뭐 문제가 여러 가지 이런 많은 문제가 사실 우리의 삶과 관련돼서 제기됐었습니다. 영상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KBS에서 작년 가을에 코로나 위기가 심해질 때 2050년 생존의 길이라는 다큐를 방영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한 11분 정도만 앞부분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어떤 경로로 어떤 배경하에서 우리에게 오게 되었는지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편안히 보내셨습니까? 예전과는 다른 가을입니다. 이게 굉장히 연쇄적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포기하지 않고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라는 거죠. 살아남아야겠죠. 아, 30년 후면은 94시 되는데 그때까지 살아있을라나 모르겠네요. 꼭 그때까지 건강하게 살아있으면 그게 제일 바람입니다. 네, 저는 2050년에 51살이고요. 그때의 개인 희망은 이제 좀 돈 걱정이 아무래도 없었으면 좋겠고, 나만의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한두 가지 정도는 내가 잘할 수 있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30년 후면 89살 되겠네. 아마 그때까지 살 수 있으려나? 정신적 나이의 건강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때까지 잘 관리하면 뭐 그때도 내 할 일이 많이 있겠네요. 저는 30년 후에 71살이고요. 제가 바라는 30년 후의 생활은 손주들을 봐주면서 좀 여유로운 노후 생활을 하고 있는 게 제 바람입니다.
저는 30년 후에 44살이고 제 자녀들이랑 다른 아이들이 학업 부담이 줄고 이런 바이러스가 많이 없어져서 마스크를 최대한 안 쓰고 다니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전 세계 과학자와 경제학자들은 2050년을 이렇게 예측합니다. 인류가 지금처럼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면 지구 기온은 산업화 전보다 섭씨 2도 넘게 상승합니다. 한국 폭염 지속 기간이 5배 늘어나고 국내 벼 생산에 적합한 땅은 20% 이상 줄어듭니다. 지카 바이러스를 옮기는 이집트 순모기가 국내에 토착화합니다. 적도 부근 주요 도시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되고 건조 지역 극심한 가뭄으로 물 부족에 시달리는 인구 전 세계 4억 명. 식량난에 따른 내전도 잇따릅니다. 유엔이 발표한 연구 결과 향후 30년간 2억 명의 난민이 발생합니다. 이들 가운데 단 0.1%만 한국에 넘어온다고 가정해도 20만 명입니다. 북극에선 바다 얼음이 사라집니다. 극지방 대륙 위 얼음도 녹아내려 해수면 상승이 가속화합니다. 해수면 상승 위성 영상을 인공지능이 분석했습니다. 인구 2,600만의 중국 상하이 전역이 침수 피해 지역입니다. 태국 방콕 역시 전역이 물에 잠깁니다. 인도 캘커타 전체도 침수를 피하지 못합니다. 한국의 주요 해안 도시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부산과 인천을 포함한 국내 42만 명의 거주 지역이 만조기 해안선 아래로 내려갑니다. 태풍과 집중호우는 더 잦아지는데 이때마다 인천공항을 비롯한 해안에 자리한 주요 인프라들이 침수됩니다. 향후 30년간 기후변화에 의한 피해 규모는 전 세계 9조 8,6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조 단위를 넘어 경단위의 액수입니다. 인류가 지금 당장 온실가스 배출을 멈춘다 해도 이미 배출해놓은 것들이 100년 이상 대기 중에 머물기 때문에 추가 기온 상승은 피할 수 없습니다. 과학자들이 최후 저지선으로 잡은 기온 상승 1.5도까지 남은 시간은 과학자들이 과장하는 건 아닐까?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는 각국 과학자 수백 명이 합의한 예측 보고서를 냅니다. 1990년부터 시작한 IPCC의 예측, 30년이 지난 지금 얼마나 들어맞았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지구 기온 상승은 예측 범위 가운데 가장 더운 쪽으로 실제 관측치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해수면 상승 역시 예측 범위 중 가장 부정적인 수치를 따라 올라갑니다. 예측을 벗어난 게 있다면 극지방 해빙 면적인데
2000년 들어 예측치보다 빠르게 녹아내려 없어지고 있습니다. 과장은커녕 실제가 예측 평균보다 심각한 겁니다. 섭씨 2도 상승까지 남은 시간은 앞으로 20여 년입니다. 거의 완벽하게 극단적인 시나리오를 그대로 따라서 지금 따라가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2도를 넘게 되면 그 회복력을 완전히 상실을 해버리는, 우리의 문명이라고 하는 게 지금 이 기후에 지금 다 맞춰져 있는데 완전히 다른 기후를 지금 넘어가 버린다는 걸 의미를 하고 있거든요. 지구는 스스로 기후를 변화시키는 상황에 들어가요. 하지만 지난 수십 년간 경고는 무시되어 왔습니다. 지구가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의 혹독한 더위는 지구 기온이 점차 상승하는 지구 온난화 과정의 하나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지구 기온이 높아지는 온난화 현상의 여파가 이제 우려할 만한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북극 빙하가 지난 30년 동안 3분의 1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연 상태에서 지구 기온은 섭씨 약 0.5도 범위 안에서 등락을 거듭합니다. 그러다 인류의 산업화 이후 갑자기 폭등해 1.1도 올랐습니다. 만 년에 걸쳐서 약 한 4도 정도가 상승을 했어요. 이게 자연에서 가장 빠른 속도예요. 근데 사람은 100년에 지금 1도를 변화시켰거든요. 자, 그러면 사람이 자연에서 변화되는 속도에 한 25배 지금 빠르게 이게 변화를 시켰다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생태계들이 견뎌내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시속 100km로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느닷없이 2,500km가 됐다라는 소리거든요. 이건 뭐 죽음을 향해서 간다라고 하는 소리 아니에요? 이 재난 어디서부터였을까? 인류의 탄소 배출은 화석 연료를 본격 사용하기 시작한 산업화 시대 이후부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세계의 경제 성장을 나타내는 GDP 총액 역시 산업혁명을 지나며 급격히 올라갑니다. 세계 인구는 기원 후 2억 명을 넘었고 14세기 흑사병으로 잠시 주춤하다 역시 1800년대 이후 가파르게 증가합니다. 산업화 이후 수직 상승하는 닮은 꼴 곡선들,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활동이 지구를 고열에 시달리게 했다는 불편한 진실입니다. 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잠깐만 더 볼까? 지구가 인간만의 것인 줄 알고 착취를 거듭해온 우리에게 강력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분이 어떠세요? 심란하죠? 생각해 보세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는데 30년 후면은 어떻게 될까요? 저도 어떻게 될까요? 저도 90이 넘을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우리는 그렇게 살다 가도 돼요. 사실은 뭐 적응하면서 가는데 내 자식들, 내 손자를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그 아이들에게 남겨줄 이 지구라는 땅이 어떻게 되는가요?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산업혁명 이후 사람들이 땅에 있는 화석연료가 뭐예요? 석탄을 떼고, 석탄 다음에는 뭐죠? 석유. 인류가 지구 안에 수만 년 동안 저장해 놓은 거를 다 꺼내서 뺐어요. 그거를 떼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지구가 더워지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떼는 것뿐만이 아니고 아까 마지막에 그 나무가 넘어가 얼마나 산림을 파괴해요. 그렇죠? 자연의 숲이라는 것은 사실 지구의 허파래요.
그래서 이런 공기가 나빠지면은 이산화탄소를 먹고 산소를 내는 그런 허파 역할을 하는데, 우리나라만 해도 고속도로 가면 시뻘건 산을 자르고 길을 내고 이런 거 쉽게 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구가 또 허파 역할을 못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떼고 불을 떼고 또 열량을 사용하고 지구가 견뎌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활 수준으로 지구 78억 인구가 살으려면 우리나라 지금 우리가 사는 생활 지구가 한 6개는 있어야 된대요. 6개나 7개는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이런 이제 심각한 문제, 우리는 굉장히 편안하고 편리한 것을 추구하고 모든 것이 이렇게 보장되는 삶을 살지만,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도 늘 말했지만 이제는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절약하면서 살거나 아니면 지금 뭐 해요? 화성으로 막 날아가고 달로 날아가고 그러잖아요. 다른 데 가서. 근데 이제 나중에 내가 마지막 영상을 하나 보여줄게요. 그러한 노력들이 과연 근본적인 대책인가. 이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별들이 있는 우주 안에 지구같이 아름다운 생명체가 살고 있는 곳이 있는가. 이제 그런 질문을 마지막에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코로나가 일어나는 상황이랑 기후변화의 상황이랑 거의 비슷해요. 자연의 파괴, 숲의 파괴, 이런 데서 이제 오는 그 결과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오늘날의 문명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고 편안하게 누리는 모든 것들이 그냥 자연스럽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한 대로 지금 영상에서 보여줬잖아요. 근대 산업혁명 이후 오늘날까지 그런 문명, 개발이라는 명목하에 이루어진 그런 어떤 복합적인 것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들 영상을 통해서 이해가 되셨나요? 예?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생태계의 파기와 위기에 도착했고, 과학자들은 1960년대부터 경고했어요. 인류가 이렇게 나가면은 지구에 커다란 그 문제가 일어날 것이다. 지구가 자기 자신을 더 이상 주체할 수 없는 상태로 갈 것이다. 얘기를 했는데, 지금이 60년대부터 과학자들이 통계 숫자를 내놓고 얘기했는데 정말 안 들었어요. 아무도 정치인들이 듣지를 않았어요. 근데 최근에, 그리고 지금 60년대면 지금 몇 년이에요? 60년이죠. 60년이 지난 이후 과학자들이 말한 일들이 아주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계 정치가들도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온 시스템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안 그래요? 석유를 계속해서 팔던 사람들이 생태계가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 더 이상 하지 말자.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석탄을 계속 떼던 사람들이, 그리고 그거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얻고 모든 것을 하던 사람들이 지구가 이렇게 위험한 상황이니까 우리 아무것도 하지 말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가속돼서 굴러오던 그런 어떤 우리의 삶의 방식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멈춘다는 거는 정말, 그래서 정치인들이 모여서 일주일, 2주일 회의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오염을 막기 위해서 뭐 공장 안에 어떤 장치를 해야 되고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무산되고 이제까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극복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정치인만 해서는 안 돼요. 정치와 기업, 소비자 모두 해야 돼요. 이렇게 모든 물건을, 자연에서 온 모든 물건들을 가공해서 팔면은 소비자들은 너무 좋아해요. 그렇죠? 있는데도 또 사고, 그런데 기업에서 그거 멈추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멈추려면은
물건을 소비하는 우리, 그 다음에 기업, 정치인 모두가 함께 힘을 합쳐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 우리의 몫은 뭐냐면 우리의 삶 안에서 우리 자신의 삶의 방식을 성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말했는데 정치, 기업, 학계, 종교 모든 분야에서 그래서 교황님도 지금 종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이 시대의 예언자로서. 그러면 제가 이제 이런 영상을 보여드린 거는 여러분들이 단편적으로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지구 온난화, 뭐 빙하가 녹는다, 북극곰은 어떻게, 뭐 여러 가지. 뭐 이번 여름은 너무 더웠는데 왜 이럴까? 더웠다, 추웠다. 왜 이렇게 피부로. 그리고 갑자기 코로나하고 기후 위기의 그 메커니즘은 정말 비슷해요. 보면은.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이제까지. 이런 것들은 뭐 어쩌다가 그냥 왔다가 갈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 삶의 위기이고 또 나의 자녀와 손주들, 내 후손들이 받게 될 위기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어쩌면은 저 나이에 있는 분들은 뭐 불편해도 그렇게 살다가 갈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후손들은 어떻게 살까? 제가 이거 결국 생태계의 파기와 위기는 인간 문명의 위기이고 현대 문명, 근대 현대 문명의 위기이고 이것은 바로 남의 위기가 아니고 나와 내 가족의 생명과 안위에 대한 위기라는 것을 우리는 머릿속에 잘 생각해 두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생태계 파괴와 이런 위기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냥 이런 일이 있나 보다. 좀 우울하다. 제가 말한 대로 인간의 욕구예요. 욕구를 시대마다 다르게 표현해요. 고대 때는 농업, 중세 때도 농업, 농경, 상업도 있었죠. 근대 오면서 산업화, 뭐 정보시대. 이런 인간의 욕구가 시대마다 다르게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인간의 욕구는 종교적인 기반도 가져요. 물질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종교적인 기반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이런 한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의 개인의 삶은 여러분은 이런 문명 시대에 있다면 여러분은 걸어다니는 문명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이런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은 걸어다니는 문제 덩어리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이 안 드나요? 그렇죠? 이 문명이라는 게 이렇게 살으라고 삶의 방식을 이미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나는 그 삶의 방식에 따라서 그냥 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문명의 위기가 왔다. 그러면 내 삶의 위기인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결국 그러면 다시 종합해 보면은 인간의 욕구가 첨단 과학기술 문명을 통해서 인간들은 자연의 이치를 찾아내갖고 이것을 인간의 삶에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대입시킨 것이 첨단 과학기술 문명이에요. 이런 거를 통해서 인간들은 엄청 편안해졌고 편리해졌죠. 그리고 인간 중심적인 물질 문명을 발전시키면서 인간은 더 이상 신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 힘을 믿어라. 그죠? 아프면 병원 가.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상담받아. 하느님을 찾을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죠? 옛날에 고통스럽고 물질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이럴 때는 신을 많이 찾았지만 이런 모든 것이 편안해진 세상에서 하느님은 약간 액세서리 같은 존재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유럽에서 일찍이 그리스도교 국가였는데 이렇게 세속화가 되면서 사람들이 더 이상 하느님을 찾지 않으면서 그리스도교가 굉장히 교세가 약해진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대로 많은 생산을 하고 많은 소비를 권장하고 그 다음에 자연을 착취하고 파괴하고 또 유전자 요새는 뭐 싸게 먹기 위해서 얼마나 유전자 조작을 또 많이 해요. 그렇죠? 예를 들면 전 되게 징그러운데 우리들 닭다리를 좋아하잖아요. 예를 들면 닭의 다리가 몇 개예요?
두 개죠. 유전자 조작으로 닭의 다리를 여러 개를 만들어요. 그 우리 모르고 먹고 있어요. 그 상품에다 GOM이라고 써 있잖아요. 이거는 유전자 조작을 한 식품이에요. 우리 아무런 생각 없이 먹고 있잖아요. 다리 맛있어. 너도 다리 먹고 나도 다리 먹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이런 조작, 자연을 조작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몸을 조작하는 것과 마찬가지라. 그런 음식을 먹은 우리들이 행복할까요? 사실은. 그래서 그러면 이제 다시 조작하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지금 우리의 문명의 위기는 내 삶의 위기라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자꾸 강조를 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인간의 문명의 기반이 종교였어요. 저하고 강의를 하신 분들은 문화의 복음화에서 얘기를 들었던 얘기인데, 종교의 가장 근본적인 주체는 누구예요? 신이에요. 그렇죠? 하느님의 그 계명에 따라서 정치, 경제, 예술, 사회, 문화, 과학 이런 것들이 꼽혔어요. 하느님의 계명에 따라서. 옛날에 신중심적이었을 때는 과학이 꼽히지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중세 때 보면은 자연을 탐구하고 그 이치를 캐내는 거는 하느님의 신비를 감히 인간이 캐내는 거라고 과학자들은 굉장한 핍박을 받았죠.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유럽에 가면 막 보잖아요. 하느님에 대해서 표현하는 아름다운 성당, 예술 작품 이런 거 보잖아요. 그렇죠? 이런 어떤 경제도 정치도 모두가 그 종교의 영향을 받았는데, 오늘날에는 어떻게 하냐면 과학기술 문명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거 땡땡땡 해냈는데 신의 자리에 누가 들어갔을까요? 예? 인간. 신의 자리에 인간이 들어갔는데, 인간이 또 제일 좋아하는 거는 뭐예요? 돈. 많이. 여기에 그래서 모든 여러분들 생각해서 정치인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 공약하잖아요. 그렇죠? 경제, 너 돈만 내. 네가 원하는 욕구 모두 다 충족시켜줄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술, 순수 예술 없어요. 요새는 많은 상업 예술들. 이 사회는 돈이면 다 되는 사회. 종교도 굉장히 세속화된 면이 있죠. 그렇죠? 물론 돈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렇게 극단적으로 종교와 신에서 과학과 물질로 이렇게 옮겨가는데 이 사이에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가 지향해야 될 문명은 종교와 과학이 함께 조화된 이런 문명을 세우는 것이 이 시대의 우리의 관건입니다. 그렇죠? 이 두 가지 다 인간의 삶에 필요한 것이 그거거든요. 근데 극단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의 생태계, 내 가족의 생태계, 교회의 생태계 이런 걸 생각할 때 이 두 가지를 함께 잘 조화롭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 다 했던 말입니다. 그 인간 중심적 물질 문명을 운용하는 그 주체가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예요. 1970년부터 시작되었는데 자본주의에서 신자유주의 경제체제가 되었는데, 한 기업이 국가 권력의 도움을 받아서 국가의 경제를 넘어 자본을 이동하고 생산과 소비를 통해 최대의 이윤을 추구하는 것. 신자유주의 시대라고 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많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대로 넘어가고, 제가 했던 거 돈을 우상화하고 무한 경쟁과 승자 독식. 이긴 사람이 다 갖는 거예요. 나누는 거 없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서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부자는 더 부자가 되면서 인간을 착취하는 거. 인간을 다른 성우처럼 쓰고 말아요. 필요할 때는 쓰고, 비정규직 있잖아요. 필요할 때는 쓰고 필요 없으면 버리는 거예요. 그냥 아무 보장도 없이 이런 어떤 현상. 그리고 소비주의를 좀 인간의 욕망, 네 욕망 무한대로 충족할 수 있어. 그러면서 쾌락을 자극하고 진실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말. 진실? 그거 생각할 필요 없어. 뭐 진실인지. 인간이 이렇게 살다 보면 허무해져요.
진실에 기반하지 않은 삶을 허무해지고 결과적으로 인간성을 파괴하게 됩니다. 오늘날 이런 문제들 있잖아요. 자살, 중독, 뭐 게임 중독, 무슨 중독, 모든 중독, 그 다음에 무차별의 분노와 혐오, 이런 어떤 모든 것들이 인간성이 파괴된 거, 인간 안에 있는 그런 어떤 조화로운 그런 것들이 파괴되기 때문에 인간이 자기를 주체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물질 세계에 너무 휩쓸려 들어가고 자기의 본 모습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컨트롤이 안 돼요. 이런 어떤 상태까지 오게 된다는 거. 그래서 뉴스에 일어난 일들이 그 집 일이었나 그런 게 아니고 이런 커다란 생태계, 그런 어떤 관계 안에서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결국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생물의 지금 지구상에 그 생물의 종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도 모른대요. 근데 소리 없이 사라져가고 있대. 정말 어마어마하게 생물의 종이 다양해야지만 전염병이 안 든대요. 이것도 의학적으로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하는데, 그래서 생명의 그물망이 파괴되고 이런 기후변화, 홍수, 가뭄, 더위, 태풍, 맹해, 뭐 여러 가지 신종 감염병, 이런 것들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피부로 체험하고 있는 일이라는 거 여러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지구가 더워지니까 빙하가 녹고, 빙하가 녹으면 기후가 변화하고 해수면이 상승하고 해수 온도가 높아지면서 다양한 생물들이 파괴되고 결국은 전체 생태계의 파괴와 신종 감염병의 별.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숲 개발과 파괴를 중지해 숲을 살려야 돼요. 지구의 허파인. 그래서 토양과 공기, 물을 정화하고 생명을 보호하고 화석 연료 쓰는 거를 이산화탄소를 막 뿜어내는 연료를 줄여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토양, 공기, 물을 아까 저희가 기도할 때, 미사할 때 얘기했는데 여기 성당은 좀 추워요. 이렇게 어떤 분이 얘기를 해서 오실 때 코트를 입고 오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집에서는 안 그러잖아요. 그냥 한여름에도 런닝만 입고 있잖아요. 그죠? 사실 그거는 정상이 아닌 거예요. 사실 그거 집에 보일러를 그렇게 돌리기까지는 한두 층만 건너가면은 그 보일러는 어디서 해요? 기름이나 가스에서 오잖아요. 기름과 가스는 어디서 해요? 땅에서 파는 거잖아요. 결국 우리가 그만큼 필요 이상의 더위를, 따뜻함을 사용하고 쓸 때 그렇게 한 모든 것들은 공기를 오염시키고 있는 거죠. 사실은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도 그래서 공범자라는 어떤 그런 거. 그래서 쓰레기 감소와 재활용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래서 생태계 회복을 시키면 이건 남에게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나와 내 생명에 가져오게 안위를 개선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 될 것이라는 거. 그래서 결국 이거는 그냥 이론적인 거예요. 결국 인간이 이제까지 산업화 시대 때는 인간이 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동식물을 다 지배하도록 인간에게 맡기셨다. 그 중에서 남자. 여기 남성분 2분 계시는데. 근데 오늘날의 생태계에서는 모두가 서로 순환하고 이렇게 상호 관련이 있다는 이런 모형으로 이제 옮겨가야 되겠죠. 의식이. 다 이거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지속 가능한 상생 경제. 지금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지속 가능한 경제. 지속 가능한 상생의 문화를 건설하는데, 그래서 이제 있는 사람은 억울해요. 내가 이렇게 내 노력과 힘을 다해갖고 살았는데 왜 공존을 얘기를 하느냐. 근데 공존하지 않고 이렇게 계층이 너무 갈라지면은 그 다음에는 서로가 불행해지는 거죠. 지금같이 생태계에서 본다면은 경제도 그렇고 어떤 문화도 그렇고, 그래서 그래서 결국은 필요 충분의 원리. 우리는 검소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미니멀 라이프의 문화. 나에게 꼭 필요한 것만 사용하는 그런 문화. 그렇게 해야 되면 대량 생산과 소비를 줄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자연이 좀 편안해지겠죠.
그래서 종교의 역할은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생태적인 감수성과 지혜를 가지라고 계속해서 찬미받으소서와 모든 형제들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교 문명의 전환, 그냥 이건 넘어갈게요. 이거 너무 이론적인 거고. 그런데 이런 위기 앞에서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 기업인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신도 주저해요. 이제까지 편안하게 썼던 것을 어떻게 의식하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근데 그레타 툰베리라는 이 나이에 아직 국민학생이었어요. 유엔에 가서 연설을 하는데 요지는 뭐냐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다 가겠지만 내가 맞이할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제발 지금 이 굴러가는 이 문명을 멈춰달라고 유엔에서 호소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잠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all wrong. I shouldn't be up here. I should be back in school on the other side of the ocean. Yet you all come to us young people for hope. How dare you? You have stolen my dreams and my childhood with your empty words, and yet I'm one of the lucky ones. People are suffering. People are dying. Entire ecosystems are collapsing. We are in the beginning of a mass extinction, and all you can talk about is money and fairy tales of eternal economic growth. How dare you? For more than 30 years, the science has been crystal clear. How dare you continue to look away and come here saying that you're doing enough when the politics and solutions needed are still nowhere in sight? You say you hear us and that you understand the urgency. But no matter how sad and angry I am, I do not want to believe that. Because if you really understood the situation and still kept on failing to act, then you would be evil, and that I refuse to believe. The popular idea of cutting our emissions in half in 10 years only gives us a 50% chance of staying below 1.5 degrees and the risk of setting off irreversible chain reactions beyond human control. 50% may be acceptable to you, but those numbers do not include tipping points, most feedback loops, additional warming hidden by toxic air pollution, or the aspects of equity and climate justice. They also rely on my generation sucking hundreds of billions of tons of your CO2 out of the air with technologies that barely exist. So a 50% risk is simply not acceptable to us, we who have to live with the consequences. To have a 67% chance of staying below a 1.5 degrees of global temperature rise, the best odds given by the IPCC, the world had 420 gigatons of CO2 left to emit back on January 1st, 2018. Today, that figure is already down to less than 350 gigatons. How dare you pretend that this can be solved with just business as usual and some technical solutions? With today's emissions levels, that remaining CO2 budget will be entirely gone within less than 8.5 years. There will not be any solutions or plans presented in line with these figures here today, because these numbers are too uncomfortable and you are still not mature enough to tell it like it is. You are failing us, but the young people are starting to understand your betrayal. The eyes of all future generations are upon you.
And if you choose to fail us, I say we will never forgive you. We will not let you get away with this. Right here, right now, is where we draw the line. The world is waking up, and change is coming whether you like it or not. Thank you. 처음 보셨어요, 여러분들? 보셨죠? 네, 되게 유명한 영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은 많은데요. 지금 드릴 말씀은 많은데요. 사실 우리가 지구에서 우리 자신을 볼 때 되게 거대해 보여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거를 왜 멈출 수가 없는지. 여러분들도 어른이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금방 멈출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그것을 해야 하는가. 여러분들에게 강의가 있고 그러는데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 지칠 것 같아서 이제 마지막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어요. 우리가 여기 말고 우주에서 지구를 봤을 때 어떻게 보이나. 우리가 밤하늘을 보면 하늘에 수없이 많은 별들이 떠 있잖아요. 그렇죠? 별들이 보이잖아요. 지구도 그 별의 하나예요. 그리고 우주에서 보면은 깜빡깜빡하는 희미한 창백한 푸른 별이라고 아마 이름이 젖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우주에 나가서 보면은 우리가 한 배를 타고 있다는 게 한눈에 보여요. 그렇죠? 그 지구가 문제가 생기면은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프고 힘들 것이라는 것이 우주에 나가서 볼 때, 우리가 여기 지구에서 이렇게 볼 때는 우리 여기뿐이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영상을 통해서 제가 이제까지 하고 싶었던 이야기, 이 생태계의 위기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영상을 마지막으로 제가 강의를 마치면서 이제 이 영상을 보고 나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거, 인간이 이렇게 좀 겸손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는. 자연 앞에 겸손해져야 되지 않을까. 인간이 마치 이 세상의 모든 주인인 것처럼, 그리고 내 자신이 모든 것의 주인인 것처럼 이렇게 행동해도 되는 걸까. 이 천문학자 칼 세이건은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면서 오늘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멀리 날아갔겠죠. 보이저 계획에 참여했던 칼 세이건은 탐사선이 찍은 마지막 사진의 아이디어를 냈죠. 한 세대 전 아폴로 17호에 탔던 우주 비행사가 지구 전체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국경 없는 한 세계의 모습은 새로운 의식의 상징이 됐습니다. 세이건은 그 다음 단계를 실현시킵니다. 나사를 설득해 보이저 1호가 해왕성을 지날 때 카메라를 지구로 돌리게 했습니다. 우주선은 세이건이 말한 창백한 푸른 점을 마지막으로 돌아봤죠. That's here. That's home. That's us. On it, everyone you love, everyone you know, everyone you ever heard of, every human being who ever was, lived out their lives. The aggregate of our joy and suffering, thousands of confident religions, ideologies, and economic doctrines, every hunter and forager, every hero and coward, every creator and destroyer of civilization, every king and peasant, every young couple in love, every mother and father, hopeful child, inventor and explorer,
every teacher of morals, every corrupt politician, every superstar, every supreme leader, every saint and sinner in the history of our species lived there, on a mote of dust, suspended in a sunbeam. The Earth is a very small stage in a vast cosmic arena. Think of the rivers of blood spilled by all those generals and emperors, so that in glory and triumph they could become the momentary masters of a fraction of a dot. Think of the endless cruelties visited by the inhabitants of one corner of this pixel on the scarcely distinguishable inhabitants of some other corner. How frequent their misunderstandings, how eager they are to kill one another, how fervent their hatreds. Our posturings, our imagined self-importance, the delusion that we have some privileged position in the universe are challenged by this point of pale light. Our planet is a lonely speck in the great enveloping cosmic dark. In our obscurity, in all this vastness, there is no hint that help will come from elsewhere to save us from ourselves. The Earth is the only world known so far to harbor life. There is nowhere else, at least in the near future, to which our species could migrate. Visit? Yes. Settle? Not yet. Like it or not, for the moment, the Earth is where we make our stand. It has been said that astronomy is a humbling and character-building experience. There is perhaps no better demonstration of the folly of human conceits than this distant image. To me, it underscores our responsibility to deal more kindly with one another and to preserve and cherish the pale blue dot, the only home we've ever known. 으로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까지 했던 말 또 하고 그 결론이 여기 있고 아까 미사 때 유희석 신부님께서 마지막으로 읽어주신 그런 내용, 우리는 어차피 한 배를 탄 사람들이라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십시일반 요만큼만 내놓으면 정말 큰일을 할 수 있어요. 개인은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것 같고, 내가 이 일을 하는데 뭐 세상이 변할 것 같으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십시일반 마음을 모을 때 커다란 기적과 변화를 이뤄내고 새로운 문명을 만들어낼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드는 문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 생각하면서 다음 시간에 오면 장자가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모성 영광성으로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성질의 성모 마리아님 이스라엘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